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정부가 언제 어떤 분야의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까 관심이 모아졌죠. 최근 정부와 여당이 4분기 전기요금을 주택용과 일반용은 제외한 산업용만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한전의 적자 축소와 에너지 전략을 외면한 또 하나의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올겨울 난방비 폭탄은 피할 수 있겠지만 산적한 문제들이 더 걱정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집중 진단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전기요금 인상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에너지 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그리고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가 벌써 한 달이 훌쩍 더 지났는데 왜 이렇게 전기요금 올린다고 해놓고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이종욱 교수님 먼저 지금 4분기가 벌써 지났잖아요. 전기요금 인상. 정부가 뭐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연입니까? 아니 이제 지금 이제 전기요금 인상의 문제의 구조적 요인은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체계 자체를 소위 말하는 전력 개통에서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전력 개통의 구조적 변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친환경을 강조를 하면서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력 관련된 것이 전체 비중 가운데 한 44% 된 거를 한 33%로 약 10%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된 것이 한 30% 된 부분을 26% 정도로 해서 4% 줄이고 반면에 이제 또 단가가 비싼 복합 화력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에서 한 27% 정도로 이제 지금 4% 정도 올려놓은 거거든요. 복합 화력이 뭐 LNG 포함 LNG 이런 지금 겁니까? 이제 이슈가 LNG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자력 같은 것에 비해서 단가가 5배 정도가 비싼데 이게 4%였다가 지금 한 4.3%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개통별 전력을 공급하는 원가 구조를 보면 고원가 구조로 문재인 정부에 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고원가를 발생시키는 국제 원자시장에서 LNG하고 유가가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은 구조는 문재인 정부 만들어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함정에 빠져서 이걸 올렸다가는 민심이 지금 이제 어렵다. 더구나 인플레이션과 경기는 불경기에 소득은 줄고 그다음에 고금리의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얕아지는데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심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께서 왜 우리가 전기요금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좀 공론화해서 이것이 총선의 민심의 문제로 안 닿게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전력 수요, 전력을 구성별로 원자재 원료값이 많이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분야별 LNG 이런 거 어떻게 할 건가,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됐던데 문재인 정부. 그렇죠. 근데 뭐 문재인 정부 지난 지가 이제 꽤 됐으니까. 그 과거는 과거 좀 바꿨잖아요. 탈원전에서 벗어나고 있고. 바꿨는데 딱 운이 없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유가가 그냥 폭등을 해버린 거죠. 여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유가가 오르니까 한전의 적자가 지금 견디기 어려울 만큼 늘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전기요금 올리려 한 이유가 그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적자가 누적 적자가 50조 원에 이르고 있고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지금 넘기지 않았습니까? 200조 부채.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사실은 이 한전의 부채를 늘리기 위한 법까지 바꿔가면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도도 이제 꽉 찬 거죠.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사실 그 공방을 여의도에서 계속 하면서 탈원전 탈원전 탓이냐 아니냐 뭐 실제로 탈원전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긴 얘기인 건데
문제는 그 사이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여당은 뭘 했습니까? 1년 6개월이나 지났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긴 지도 좀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간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이게 탈원전 탓이다,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 탓이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는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올리는 요인은 과거 정부에서 발생했지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제대로 못 올리는, 벌써 우리가 오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예. 뭐 물가 때문에 못 올린다고는 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엔 다 안 올리고 뭐 산업용 전기만 올린다는 쪽으로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맞습니다. 예. 산업용 전기 그러면 차별적인 건데 개인들이 쓰는 주택용, 소상공인이 쓰는 일반용은 안 올린다? 예. 왜 이거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아니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만 그냥 우리 보더라도 예. 가정용 전기하고 산업용 전기의 가격은 예. 산업용 전기는 상대적으로 가정용보다 쌉니다.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쌉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용 전기의 가격 자체를 올리면 바로 이게 뭐냐면 생산자 물가 내지는 소비자 물가로 사실은 다 전가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좀 다 싼데 이를테면 OECD 국가로 국가에서 산업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가가 평균 원가가 108.9달러 정도 되거든요. 108.9달러. 9달러 킬로와트 시당. 예, 킬로와트인데 예. 산업용, 가정용의 경우는 172.8달러 정도로 이렇게 이제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 OECD 국가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 교수님, 예. 저희가 지금 토론하는 이 와중에 예. 결정이 됐네요, 어떻게 정부가. 예. 속보로 내일부터 예. 산업용 전기 요금을 6.9% 킬로와트 시당 10.6원 올린다. 10.6원 올린다. 로 지금 방향을 잡고 발표가 됐네요. 특히 산업용 대용량 전기 요금이네요. 대용량. 산업용 중에서도 대용량. 그러면 우선 산업용이 어떻게 구분이 돼요? 보통 300kW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A 그룹이 있고 여기 B 그룹이 있는데 네. A 그룹의 경우에는 대체로 일반용 내지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기업인데 제가 여기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은 정부는 정말 국려지책으로 예. 산업용 올렸는데 전체 우리 사용량을 보면 산업용이 전체에서 한 54% 정도 하고 54%. 예, 그다음 일반용이 한 23%, 네. 주택용이 15%인데 네. OECD 평균을 보면 네. 아까 말하는 대로 산업용의 경우에 OECD 평균이 108.9달러인데 한국의 산업용이 94.8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88% 정도 선에 있어요. 음. 반면에 가정용의 경우에는 172.8이 OECD 평균인데 102.4니까 네. 약 60% 수준인데 네. 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가정용을 좀 더 올리는 것이 맞죠.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산업용을 올리는 건 조금 그러니까 이 88%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근데 그래도 네. 이제 뭐 10원 올렸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90%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90% 수준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산업용의 경우에는 그 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람이 기업이기 때문에 예. 기업 숫자로 생각해봤자 대기업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한 뭐 7, 8천 개밖에 안 되거든요. 예. 중견기업 다 합해봤자 전체 기업 수로 생각해 보면 뭐 10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줄이고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정용이나 소상공인 같이 유권자가 많은 부분은 손을 대기 어렵겠죠. 그런 문제네요. 예. 오늘 여튼 이제 방침을 확정해서 지금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용량, 대용량이네요. 그럼 킬로와트 시당 10.6원, 6.9%. 이 적용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또 않을 것 같은데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용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국내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예.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양이 부산 시민 전체가 쓰는 양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가 쓰는 곳이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전 적자가 문제라면은
실제 전기를 많이 쓰는 데서부터 요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많이 쓰는 예, 거. 그래야 당연히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거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순서가 저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용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일반 시민들 우리 전체 이제 가구 중에서 41% 정도는 예. 200kWh, 그러니까 이게 누진제 단계 1, 2, 3단계 중에 1단계에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용 일반 가정에서도 심지어 한 집에 1000kWh 이상 전기를 쓰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쓸까요? 사실 집에 수영장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집이 굉장히 큰 집들 쓰시는 집들이 꽤 많으시고 예. 그래서 슈퍼 유저 요금이라 그래서 슈퍼 유저.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철에 전기 요금을 더 아주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들이 전국에 한 3만에서 5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슈퍼 유저가.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서민 경제를 위한다, 뭐 선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전기를 많이 쓰는 집에는 전 그만큼 전기 요금을 더 낼 형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 곳에서는 전기 요금을 내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공기업 한전이 지금 적자가 더 이상 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예.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이 뭐 서민 경제 뭐 이런 얘기로 해서 무조건 전기요금을 싸게만 해주면 좋은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주택용은 동결됐고 소상공인 일반용도 동결됐는데 연석 대표는 주택용 중에서도 많이 쓰는 슈퍼 유저들은 좀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근데 저는 가정용도 올리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고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세대는 뭐든지 아끼는 세대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세대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는 전부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 수입하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수출을 해야만이 달러를 벌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정말 전기 관련된 걸 진짜 아낍니다. 그런데 특히 MZ세대나 이런 애들은 네. 전기를 아낀다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래요? 저 별로 없어요. MZ 세대도 상당히 그 생활이 좀 쉽지 않으니까 전기를 많이 아껴 쓸 것 그렇게 같아요. 한데요.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참을 뭐냐면 제가 학교에 재직하고 있어 보면 학교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가운데 하나가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 예. 그 파워포인트인데 어떤 데는 제가 지나가다가 뭐 요즘 젊은 교수님도 안 끄는 분도 많아요. 지나가다가 제가 하도 끄고 가니까 청소하는 분이 그래요. 야 교수님 그렇게 끄지 하느냐. 그래서 그 대신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에 생활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정용도 좀 올렸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그런데- 가정용을 그런 측면에서 한 4원 올린다 그래서 네. 크게 나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이 정치가 개입되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좀 높고 금리도 높고 어렵잖아요. 정부가 이제 그런 면에서 했는데 이번 산업용 올린 것만으로만 해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 판매 수입이 2달 동안 11월, 12월 한 4천억 정도 늘어난다고 하네요. 2달 동안 이 정도 조금 그럼 한전의 재무 구조 좀 개선 효과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별로 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실은 올 초에 한전이 전기요금 그럼 얼마로 올려야지만 지금 적자가 안 나느냐라고 했을 때 10원대 후반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물론 전기요금 한번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전기요금을 10원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용 그 중에서도 산업용, 대용량. 대용량. 예. 대상자는 42,000호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수는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거의 절반 전체는- 가까이. 예, 네. 절반 정도 될 것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당장 매번 분기마다 있는 적자의 폭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50조 정도 쌓여 있는 그 빚을 그럼 이걸로 갚을 수 있느냐? 예.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빚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네.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수준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는지 뭐 그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인 거지. 사실은 이제 공기업은 되게 이제 부실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도.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 전기요금 인상 부분 자체라는 게 근원적으로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인지를 한다 그러면 왜 발생했냐? 왜 발생했느냐? 뭐
보면은 원유값이 오르고, 그렇죠. LNG 오르고, 그렇죠.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전부 다 사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오른 거죠. 그런 것에 기반해서 우리의 계통별 전력 공급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10년치, 안 그러면 20년치 정도의 방향을 정해놓으면 아시다시피 LNG 가격이라는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폭등을 한 것이지 예. 2020년에 3월달 가격으로 보면은 3.3달러인데 이게 54달러가 돼가지고 약 15배 정도 뛰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은 이게 전기요금 자체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포퓰리즘, 소위 말하면 뭐 과잉 정치를 안 해도 예. 민생이 안정될 수가 있는데 예. 이 문제를 접어놓고 그냥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원자재가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과 고통 속에 항상 노출돼 간다. 그러니까 예, 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에너지의 종류, 계통별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성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정권마다 이렇게 막 그 춤을 추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원탈원전이니 예, 원전이니 예. 하지 말고 예. 그걸 정치권이 좀 장기 계획을 세우자. 근데 세우는데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사실은 좀 지나치게 정치 공방화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지을까 말 건가에 대한 공방은 각 나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큰 틀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해야 되고 예.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건 이미 대세지 않습니까? 유럽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전력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40%, 50%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전기요금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사실은 푸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석유, 석탄 안 쓰고 재생에너지로 가자.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40%가 지금 넘어간 상태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풍력, 완전히 태양광. 원가 발전 에너지도 적고 원가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 그건 지금까지 안 지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원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왜 쓰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틀의 전력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1년 동안에 유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 겨울철 앞두고 그리고 지금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내일부터 요금을 올린다 이런 게 저는 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네. 뭐 우리가 경제학에서 해서 항상 우리 전력에서 쓰고 있는 기존 하석 자원이라는 거는 이 한정된 자원, 예. 한정된 자원이라서 언젠가는 이것이 소모되어서 없어진다고 항상 생각하고 예.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유엔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 보면은 항상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어떻게 이 전력 공급을 예. 할 것인가가 모든 나라의 다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예. 독일도 제일 처음에 우리 지적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재생에너지하고 LNG를 보조를 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딱 나니까는 LNG가 딱 막히니까는 뭐 독일도 지금 이제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4월 달에 모두 다 폐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 잘못 알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예. 지금 현재 그 영국의 경우에서 보면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를 해가 예, 원전 있더라고요. 분류를. 그런데 예. 국가마다 아까 이제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가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환경운동가나 시민단체도 서로 타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국이란 나라가 과연 친환경 에너지 자체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에너지 전력 공급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 원전의 장기적인 에너지 전기 생산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관해서 조금 정치권이 진지하게 장기적으로 잘 정해놔야만 예. 이 전기요금 인상의 국민들이 그렇죠. 받아들이죠. 조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뭐 예,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오늘 예.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지금 한전의 자군으로 전기요금 인상하면 대기업들이 일단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대기업들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은 또 원가가 올라가서 그것도 물가 상승으로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한전은 그럼 뭘 하느냐 하니까 자구 노력안을 좀 네. 내놨네요. 한전도 스스로 자구 노력안을 인력 감축, 본사 조직 축소 이런 게 좀 있는데 인력 감축은 뭐 노조 이런 데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 관심이 자구 노력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회사 매각입니다. 네.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한전 KDN이 한전의 그 전산 업무를 맡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상장 예정인데 지분을 20% 판다는 게 오늘 발표 내용이네요. 이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전 KDN 말고도 예. 한전 원자력 연료, 한전 원자력 연료.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관련한 이제 한전의 자회사 한 4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를 지금 그렇게 이제 처분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발표에는 한전 원자력 연료라든지 KDN만 지금 오늘 나왔는데요. 네, KDN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언론에는 한 4개에서 5개 검토 정도 중인 이렇게 회사가 나왔습니다. 예.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한전의 자회사라고 하는 것이 공기업 한전이 그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민간에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제 민영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그걸 이제 민간에 팔면 지금 그렇죠. 민영화라고 본다. 예, 그렇죠. 이제 전체 주식의 51% 정도를 갖고 있으면 공기업으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처음에 약간의 주식을 파는 게 힘든 거지. 뭐 예를 들면 한 80% 정도 갖고 있다가 이거를 70%, 60% 줄이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항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전력 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전력 산업이 이제 민영화되는 좀 이제 시작 첫 단추 정도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좀 봅니다. 우려스럽다. 여튼 오늘 발표로만 보면 한전의 이 ICT 이 전산을 총괄한 한전 KDN 상장을 할 예정인데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한 후에 보유 지분 20%를 판다는 것만 나왔어요. 그러나 예. 우리 이현석 대표는 또 자구 노력 차원에서 다른 이제 자회사들 한전 원자력 연료 같은 매각 검토 얘기가 좀 있다. 그럼 이게 민영화 수순의 단계 아니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 팔린다고 할 때 민영화 수순으로 본다. 아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민영화가 왜 그렇게 우려 사항이 되나요? 민영화가 왜 우려 사항? 민영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전 학자들이 아마 이야기를 해보면 정부 부분에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비효율이다. 정부는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정말 국민의 안전과 국방 같은 이런 부분 이래야 되는데 민간이 잘할 수 있지만 공익성 있는 거는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1% 주식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한 20% 파는 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정부가 지분을 우리 49% 가지고 51%를 갖다가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민영화라고 하기보다 정부가 20% 정도나 30%를 팔아서 민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효율적 경영을 좀 흡수한다면 나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더 전력 요금이나 등등 부분에서 비용적으로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문에 보면 자꾸 그 민영화라고 하는 게 하는데 민영화가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거죠? 여튼 지금의 경우에 오늘 발표한 한전 KDN은 상장 후에 지금 한전이 100%인데 20%만 파니까 뭐 민영화를 할 수는 없겠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한전 원자력 연료 또 한국 한전 전력 기술. 한국 전력 기술. 예, 그런 기업들이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원전과 관련된 회사죠. 한전 원자력 연료와 한국 전력 기술은 아니 그 외에 그냥 화력 발전소도 전력 기술의 경우에는 유지 보수하는 업체입니다. 예. 원전과 관련된 회사를 개인 민간 기업에 팔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근데 뭐 실제로 해외의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 전력이 사고 나기 전에는 그냥 민간 기업이지 않았습니까? 예, 해외 경우 그런 거 많고요. 저는 교수님한테 짧게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한전이 지금 200조의 빚을 지면서 전기요금을 안 올리는 게 저는 민간 기업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율성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억지로 빚을 떠안으면서 갈 수 있는 거는 공기업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온 것이고 간 것이지 안 그랬으면 그게 그대로 전기요금에 반영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 막 폭등 일어나고 물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공기업 한전이 일부분 막아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만약 전력이 완전 민영화되면 뭐가 문제냐? 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한국전력 경우에도 우리가 그 실제로는 뭐 실체는 공기업이지만은 예. 상장 회사거든요. 네, 맞잖아요. 그렇죠. 예. 상장 회사인데 상장 회사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네. 진짜 민영화돼 있으면 가능합니까? 상장사 부채가 지금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 민영화되면 그렇게 못 그러니까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민영화되면 안 이게 된다는 완전히 거죠. 예. 뭐냐면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한국전력이 그 사오는 전력 요금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잖아요. 물가 걱정 때문에 통제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전력이 상장돼 있는 기업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게 이 민간 회사라 생각 안 하고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채가 이리 가는 거지. 만약에 민간 기업 같이 일이 돼 있다. 이 정도 부채를 지고 생장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있겠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민영화 됐더라면 뭐 구조조정을 뼈를 까는 구조를 통해서 뭔가 적자를 줄였을 것이다. 이거 파산했을 근데 안 거예요. 줄이고 있다. 파산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이 정도 부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파산하죠. 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파산할 지금 겁니다. 이제 보면요, 지금 현대건설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년대에 예. 전쟁 미수금 2조 2천 못 받아가지고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뭐 이 지금 이제 전력 부채에 210조 아까 말하는 200조 같은 경우는 그냥 민영기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이사회에서 예. 절대 통과할 수 없는 부채 구조예요. 네, 공기업이니까 맞죠? 이게 그렇게 내가 있는 가능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민영화가 즉 주주의 이해관계자가 지금과 같은 의사결정 구조를 못하게 했을 때가 진정한 민영화지. 네. 지금같이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거는 민영화를 할 수도 없다. 예, 이 전력 계통별로 에너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의 큰 문제와 민영화 여부는 상당히 이제 논란이 큰 문제이니까 그렇죠.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네. 자구노력 차원에서 발표한 게 그래요. 본사 조직을 20% 축소하겠다. 운영 인력 감축과 희망퇴직을 통해서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2급 이상 직원은 내년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한다. 직원들의 좀 뭐 이 반발 내지는 이런 노조의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전이 계속 지금 전력망을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전력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서해안에도 이제 풍력 때문에라도 다시 전력망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에 인력을 감축해 버린다는 얘기는 당장에 뭐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그리고 전력 산업 측면에서도 이거는 전 말이 안 되는 거라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뭐 민영화와 관련한 논란뿐만 아니라 인력 감축과 관련한 문제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저는 큰 사회적인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유 원유가 그 중동의 분쟁이라든지 LNG 가격은 다행스럽게 좀 떨어지고 조금 있죠. 떨어지고 있죠. 다행스럽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격 동결에 조금 그나마 명분이 조금 좀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4사분기에 예. 지금 이제 3사분기에 1조 5천 정도의 흑자로 추정되어 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지만 4사분기에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선다. 흑자로 돌아갈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정권회사 가운데서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중동 경우에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부분이 조금 진정이 됐는데 그거 터졌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유가하고 LNG 가격은 근데 더 내려갔거든요. 네.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으로 있어가지고 한줄 자체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마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4사분기에 오히려 흑자가 좀 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졌지 않나. 네, 이번에 올렸으니까 또 내일부터 올린 것도 올리니까 있고. 뭐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게 보이네요. 예, 근데 그렇죠. 이 한전에 관한 전기요금 오늘 산업용 대용량에 한해서만 전기요금을 올리고 일반용과 주택용은 동결했습니다. 두 분의 토론을 들어보니까 전력 계통별 원유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질 때는 상당히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 토론을 그렇죠. 정치적으로 좀 타결했으면 하겠습니다. 좋겠어요. 예, 예. 네. 전기요금 인상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예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